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국힘을 탈당했던 김용남 전 의원은 오늘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로 지내면서 겪었던 비하인드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왕자 논란 관련해서 자신이 당시 했던 해명은 윤석열에 대한 경멸이자 조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손가락 위주로 씻으셨나 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는, 후보를 감싸는 이런 표현이 실망이, 나도 속고 뭐 국민도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나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말할 정말 수 있다. 그게 2년 넘게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공격도 많이 받고, 그게 대선 때 TV 토론회에 왜 왕자 쓴 거 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방송 출연해 갖고 이제, 아니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써준 손바닥 왕자가 왜 저녁에 TV 토론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느냐,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 딴 자리도 아니고, 아니 뭐 딴 자리도 이상하죠. 근데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갖고 나왔다는 게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제가 적극적으로 쉴드 쳤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라고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각시킨 건 부각시킨 건 사실은 좀 이제는 말할.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최근 김용남 전 의원은 국힘을 탈당하면서 윤석열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을 보면 속았다는 표현보다는 참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접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소방 일보 문건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 제목은 부산 강서구 대항동 구급 발생 일보이고, 피해 상황으로 목 부위 1.5cm 열상으로 적시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경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래서 이 소방 일보를 받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18cm 흉기에 1.5cm 열상, 백주대낮의 정치 테러, 다량의 피를 흘렸다는 등의 표현으로 이를 전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0여 분 뒤인 11시 5분경에 발송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방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규정했고 흉기가 아닌 과도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1.5cm를 1cm로 흉기를 과도로 축소했고, 무엇보다 소방에서는 경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경상 추정이라는 말을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초기 소방 일보에 근거한 기사들은 묻혔고 상황실의 문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조선일보와 같은 기사들이 사안을 덮었다. 그리고 이후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등의 가짜뉴스는 배포되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의학적인 팩트들과 비교하면 소방에서 1차적으로 축소되었고, 그것이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차원에서 다시 한번 크게 축소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피를 흘렸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많은데 출혈량이 적은 상태로 규정되었던 것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혈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다량의 출혈을 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은 사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11시 5분 전후 해서 이 현장에 다량의 출혈을
경찰에 의해서 물걸레 청소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격을 하셨습니다.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발생되기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테러 상황실에서 출혈이 적다라는 이 부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출혈 현장을 경찰 측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수습하려 했던 게 아니라 축소하라라는 지시가 먼저 있었고 벌어진 상황을 거기에 깨어 맞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죠. 축소 지시의 상황을 깨어 맞췄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바로 경찰의 물청소입니다. 이것을 오늘 겸손공장에서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1월 2일 10시 27분에 암살 테러가 시도되고 구급차가 10시 46분에 현장에 도착하고 10시 51분에 이 대표를 태우고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11시 6분에 경찰 차량에서 생수통이 내려지고 동시에 또 다른 경찰 차량에서 물통 등의 청소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시 7분에 본격적인 물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나간 지 불과 16분 만에 물청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평소 경찰이 물청소 도구와 물이 들어가 있는 물통을 가지고 다닐 리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현장을 물청소하라는 윗선의 지시는 훨씬 더 이전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총리실에서 축소가 이루어진 것처럼 현장에서도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고위급의 지시대로 상황은 꿰어 맞춰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의 지시가 나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오늘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물청소 관련한 그들의 반박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청소는 누구의 지시인가?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전 11시 6, 7분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먼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부터 치고 증거 보존 노력을 해야 하거늘 왜 물청소로 오히려 현장을 훼손했을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경찰로서는 이미 저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청구까지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신 것은 정양일 TV라는 유튜브였고요. 그리고 앞뒤 조선일보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 유튜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주장은 현장 범인 체포가 되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어 구속됐기 때문에 물청소를 했다는 주장 아닌가요? 아니,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돼 체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구속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건국 이래 5G 거의 LTE, 빛의 속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집행됩니까? 사건 발생 1시간 안에? 구속영장에 관한 한 언론 기사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 미수 혐의로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게 기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1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밤 11시 8분인데 어떻게 물청소 시간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전형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것도 1등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